직선제로 선출하는 세 번째 교육감 선거. 5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각 지역의 교육정책 전반을 좌우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선출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 유력 후보들의 몇 명과 함께 그들이 내놓은 대표 공약들을 한번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가장 핫한 변호사이십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단독으로 인터뷰도 언론에서 하시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시고 요즘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평소 제가 노영희 변호사를 좀 좋아하는데요. 오늘 함께 초청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감 선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역대급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요. 교육감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자체가 좀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는 그 지방선거점의 정치 분위기에 따라서 다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좀 덜 갈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덜 가는 변수가 너무 큰 거죠. 이를테면은 이슈가 지방선거 이슈 지금 사람들 잘 몰라요. 지금 북미 간에 차고 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번 타이밍에 세계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북미 회담의 성과에 대한 또 북미 회담의 전망에 대한 뉴스 나오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묻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선거하면은 여야가 좀 팽팽해야 되잖아요. 근데 팽팽하지 않고 다수 상당 부분 지금 여당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려오다 보니까 이거 지방선거 뭐 해보나 마나지 뭐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론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여기가 더 알아추고 가면은 또 이렇할 만한 그 지방선거 이슈라든지 인물들이 부각이 안 돼요. 맞아요. 그것이 뭉치다 보니까 지방선거가 통째로 좀 관심이 덜한데 지방선거가 그랬는데 교육감 선거는 누가 넣었어? 라고 말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소 투표를 뜨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방송을 보는 유권자들은 투표합니다. 그래서 관심도 떨어졌지만은 투표율이 얼마나 떨어질지 또 혹시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볼 대목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그 후보도 모르고 투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감은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같은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예산이 8조가 넘어요. 맞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조가 넘거든요. 그리고 사실 권한도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서울시는 5만 5천 명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고 이런 것은 학부모들만 사실 관심을 조금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교육감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교육감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의 선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자기의 운명, 자기의 앞으로 배우는 어떤 그 방향 이런 걸 정해주는 그런 교육감을 학생들이 뽑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비극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2007년도부터 교육감에 대한 직접 선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원래 간접 선거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학부모 대표나 이런 분들이 뽑아줬었잖아요. 그러다가 처음에 너무 이 투표를 저조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의 투표를 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제는 지방선거랑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좀 투표율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여전히 교육감에 대한 그런 인지도나 관심도는 많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감 선거를 학생들이 뽑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선거 연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교육감 선거만 따로 학생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따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오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거법상으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교육감 선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거도 선거율을 낮춰서 학생들이 교육감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 구청장이든 지사도 대통령 뽑을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18살에서부터 모든 전체 선거 연령을 낮춘다. 의무들은 모두 지게 돼 있는데 참정권은 제한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울부터 한번 교육감 후보들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대통령 교육감 서울시에서 누가 나왔는지 우선 조희연 후보 지금 현 교육감입니다.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였고요.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위장을 역임했죠. 조영달 후보는 서울대 사회교육학과 교수고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했습니다. 박선영 후보는 전 MBC 기자고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교육감에 출마를 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보니까 서울은 이제 3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네. 또 공통점이 있네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정치권과 인연이 있고요. 네. 또 물론 이제 교육자 출신 다 교수 출신입니다. 네. 여기다가 또 분포를 보니까 좀 진보 쪽에 한 분, 네. 중도에 한 분, 또 보수에 한 분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하려고도 잘 안 되는데 이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희연 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여연대 초대 집행을 해서 사무처장 출신이고 또 성공회대 교수를 했고 아무래도 가장 진보적인 인사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이 셋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셋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 교수인데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교문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로 정평이 있는 인물입니다. 또 스탠스가 중도의 표심을 아마 이번에 호소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신 것 같고요. 박선희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유선진당 있을 때 그때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국회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인물이죠.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보수 성향의 인물을 아마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노리고 있는데,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법학과 교수를 하다가 이번에 나왔는데,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이념적인 지형도 있고, 또 교수 출신이고, 또 정치권의 인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좀 대비되는 특성이 좀 뚜렷이 분별된다. 뭐 이런 점은 좀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영 후보는 자신을 중도 보수라고 부릅니다. 어제 인터뷰하는 거 그건 들었는데. 뭐 그분의 생각이실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극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서울 교육감 선거의 이슈를 갖다가 한번 중심으로 이 세 분의 스펙트럼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자, 볼까요? 일단 고교 입학제 이 부분이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죠. 자사고를 조희연 후보는 지금 폐지하겠다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를 존치하면서 추천 방식 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사고 존치하면서 선발 제도도 유지를 하겠다. 그리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 조희연 후보는 200개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고, 조영달 후보는 추가 지정을 중단하겠고, 박선영 후보는 폐지하겠다. 그리고 정교조 합법화를 조희연 후보는 지지하고요. 조영달 후보는 유보, 박선영 후보는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자사고 폐지 문제 굉장히 뜨거운 그런 주제인데요. 교육부와 마찰이 있어서 결국 완전히 폐지는 하지 못했는데 지금 교육부는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입장이 좀 바뀌면서 자사고 폐지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지금 이제 조희연 후보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사실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바로 자사고 폐지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외고와 국제중학교까지 사실은 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강경하게 보이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하고 그동안 마찰을 빚어오다가 교육부가 사실은 조금 입장을 조금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사고 폐지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대신에 추천 방식을 바꾸자, 입시 제도가 아닌 선발 방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경쟁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자사고가 가졌던 그 우수 학생을 미리 선발한다라고 하는, 미리 선점해서 데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메리트가 없어지면 사실상 자사고를 가면서 우리가 내신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제 일반 국민들 혹은 서울에 있는 시민들의 이제 입장입니다. 근데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는 자사고를 존치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선발 제도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건 이제 학교는 학생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이런 분들은 사실은 또 그 반대되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사실 저도 학부모 입장인데 이제 어떻게 보자면은 사실은 뭐 외고나 자사고와 같은 그런 이제 학교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좀 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가지는 워낙 그 사교육과 관련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자사고 폐지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좀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같은 경우가 진보교육감의 공통된 공약 아닙니까? 그런데 혁신학교들이 뭐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뭐 특히 이번에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는 조희연 교육감 보고 무능하다 그러면서 기초학력이 서울이 낮았다. 이 부분을 제일 근거로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이런 대목은 이제 후보들의 뭐 논쟁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유권자인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이 잘 따져볼 대목입니다. 왜 혁신학교를 도입했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외국어고등학교를 도입했는데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왜 외국어만 가르치냐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외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체육고등학교에서 왜 체육만 열심히 하느냐고.
국어를 안 가르치고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1등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줄 세우기 교육을 탈피해서 학생들에게 그 경쟁이 없는 좀 더 쾌적하게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혁신학교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초 수준이 떨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를 판단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고 일반 학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일반 학교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최소 학력 기준 미달이 한 2배, 3배가 되더라. 이 문제 있다. 없애라 이런 얘기거든요. 마치 저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그 평가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네요. 근데 사실은 또 이제 일선에 있는 학부모들은 요즘에 이제 중학생들도 그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너무 아이들이 논다, 공부 너무 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게다가 지금 한국교원단체 총연합에서 이번에 그 교육감 후보들한테 공약에 반영해달라고 하면서 내놓은 게 바로 24일 발표했던 6개 영역에 대한 그런 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혁신학교에 대한 얘기든지 뭐 자사고에 대한 얘기든지 이게 약간 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지적이 맞는 것 같죠. 혁신학교만 하더라도 이제 조희연 후보는 올해 200개까지 확대하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중도에 있는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됐다. 추가 지정은 안 하겠다. 반대로 이제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는 살짝 폐지하겠다. 이런 문제인데 왜 혁신학교를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모들이 아마 판단을 한다고 얘기하면은 이 세 후보에게 선택할 후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애들 중에 큰 애들은 다 대학에 갔지만 뭐 기초 학력 미달 문제 이런 것들을 논하는 그 관점 자체가 산업화 시대의 관점으로 4차 혁명 이후의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판단한다는 건 이건 지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점을 정리를 해드린 거고 법의 노조 상태인 전교자법화 문제도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전교조는 1999년도에 그 교원 노조법이 통과가 되면서 사실은 합법적인 단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2013년 10월 달에 전교조의 해직자, 그러니까 해직 교사들이죠. 그분들 9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이유 때문에 이제 합법적인 노조가 아닌 법의 노조로 사실은 이제 규정이 돼서 현재까지. 근데 문제는 그 거거든요. 판단이 또 사법 거래와 관련돼 있는 의혹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건 2013년 10월에 있었던 거라서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거래 얘기는 2015년도에 좀 나오는 얘기여가지고 딱 그 시기에 겹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사법 파동과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새 후보가 역시 또 다른 견해를 지금 내고 있는데 예컨대 조희연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진보적인 입장에서 지지를 하는 입장인 것이고요. 조영대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박선영 후보는 완전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명확하게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박선영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교조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전교조식 획일주의는 악성 종양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그 각 후보의 나름대로 교육 철학이 반영된 공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새 후보의 이색 공약입니다. 한번 노영희 변호사께서 그래픽과 함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조희연 후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두발 복장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바지나 후드티 등 다양한 형태의 교복을 우리가 만들어서 선택할 수 있게끔 또 편안하게 입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또한 악기은행 구축이라고 하는 게 기적의 놀이터라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기적의 놀이터는 어린이가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 말하고요. 그리고 악기은행은 각 학교에서 쓰지 않는 악기들을 모두 수거해서 수리를 한 다음에 필요한 학교에 빌려주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학교마다 악기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부족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영달 후보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학교들이 지금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오히려 외국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학생 수 감소를 좀 막아보자라는 거고요. 대학교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 AI 사이버 가정교사 개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냐면은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 AI 사이버 체제를 구축을 한 다음에 각 학생들별 맞춤형 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저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집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초등학교들이 많거든요. 네. 이 도심 초등학교들을 기숙학교로 전환을 시켜버리자.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이제 24시간 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런 식으로 학교를 활용한 전략을 내놓고 있고 또 하나는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학교 급식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급식 비리를 방지하고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눈에 띄는 공약이 있으세요? 있죠. 네. 이제 이를테면 이제 박선영 후보 같은 경우는 24시간 학교제를 운영한다는 얘기는 이제 기존에 폐교하고 학교 먹기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른바 전인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겠다라는 네. 생각인데 현실에서 모르겠습니다만 뭐 좀 참신한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돈이 많이 듭니다. 24시간 학교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조영렬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AI 사이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대한민국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과연 그 사이버 교육을 AI를 시켜서 얼마 많은 정보 데이터를 여다가 마련해가지고 맞춤에 시킬 수 있을지 만약에 잘 되면 이거는 획기적인 것이죠. 아, 그래요? 또 조희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악기은행인데 이 악기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지금 이 악기은행은요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는 아마 학생재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 공동체에서는 경기도 화성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만약에 잘만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 필요한 모든 악기를 사실상 크게 부담 없이 돌려가면서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1인 1 악기가 가능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대목은 세 후보 중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각 후보들끼리는 좀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각각 비판도 있습니다. 뭐 24시간 학교 같은 경우도 너무 그 특정한 학교, 그러니까 귀족 학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AI 사이버 가정교사 결과적으로는 공교육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악기은행 같은 경우도 악기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충분히 자기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악기은행으로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차별화된 그런 공약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자, 이제 경기도 후보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선거 서울보다 좀 복잡한데요. 후보들 좀 소개를 해주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이제 진보 단일화에 사실은 실패한 곳이 경기도 교육감 그 선거 후보들이고요. 사실은 여기는 보수 후보는 일찌감치 단일화를 했다고 했는데 또 다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지금 이재정 후보 같은 경우는 현직 교육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을 지금 톡톡히 누리고 있는 분으로서 이분이 사실은 교육감 후보로 나선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늦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했었었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74세이고 진보 성향이고 전 통일부 장관인데 좀 특이한 것은 경기도 스포츠 강사들이 이재정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송지영 후보 같은 경우 64년생이고요. 고교 무상교육 있는 안전학교를 지향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배종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교육대 명예교수인데 이제 수능평가 제도를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매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대 18대 국회의원이고요. 그리고 경기연구원장인데 이분의 조금 이 경기연구원장 그 겸직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김현복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의 후보인데 문화나눔재단의 상임이사이고요. 전 경기도 의원인데 오늘 사실은 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는 지금 시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관전 포인트가 사실은 이재정 교육감 재선 여부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재정 후보가 시민단체가 선출한 후보를 그러니까 후보에 선정이 안 돼서 거부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재정 후보는 4년 전에 민주시민단체 후보가 단일화됐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그때 후보를 가지고 후보였죠. 당선된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재정 후보 측에서는 이번에는 보니까 좀 공신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 한 4년 동안 이 교육감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교육감 선거만큼은 뭐 보수 진보 그런 거는 안 맞더라. 이번에는 안 하겠다. 이런 논리예요. 여기 비해서 이제 말 그대로 민주시민 후보로 추천이 된 송주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이 후보님 4년 전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합시다.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비판도 하는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런 배경이 생기냐면 지금은 4년 전에는 이재정 후보가 도전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상당히 도전하는 입장이었고 또 단일화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이 어떤 세력권을 결합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재정 후보는 이름이 결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재정 후보를 통해서 나머지는 다 도전한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단일화하지 않아도 내 고정표는 그대로 가는데 뭘 또 보수 진보 해가지고 저쪽에 보수끼리 뭐 또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왜 만들어줘? 그냥
5인 5색으로 갑시다. 막 이렇게 나름대로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4년 전에는 내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미 인지도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걸 안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보수 진영도 둘로 갈라졌잖아요. 원래 단일화를 했었죠. 네, 그런데 왜 갈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조금 그 내부적인 사정은 좀 서로 간에 뭐 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매규 후보랑 김현복 후보 같은 경우에 성향이 조금 다르기도 한데 예. 사실 이분들의 그 여론에서의 그런 지지도가 상당히 조금 낮은 낮죠, 편이다. 예.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매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백성문화대 교수하고 경기연구원장을 함께해서 겸직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현재 그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면 3년 이상 교육 경력이라고 하는 그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예. 겸직을 하게 된 그 기간 동안에는 이거를 빼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예 후보에서도 사실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첨예하게 다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배종수 후보가 선관위 쪽에다가 유권 해석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기 그 교수님, 네. 진보 보수 단일화 다 실패했고요. 경기도민들은 선택이 굉장히 복잡해진 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경기도의 교육 미래를 맡길 것이냐 이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사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문재인 대통령을 밀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관련이 있잖아요. 뭐 있을 그런 수 거- 있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셈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끝으로 보면 이제 진보 쪽에서 둘, 예, 보수 쪽에서 둘, 예, 또 중도에 하나. 예.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또 진보 쪽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과 함께 힘을 실어주면서 예, 예. 더 탄력을 받을까라는 예. 고민도 있겠으나, 그러나 크게 보면은 간단합니다. 이재정 후보가 당선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대항마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강사약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자가 확고하기 때문에 나머지가 뭉쳐가지고 뭔가 새로 작품을 만들어내면은 양강이 될 텐데 지금은 독보적으로 혼자가 앞서 나가고 교육감이고 나머지가 다수기 때문에 보수 둘, 뭐 진보 둘, 뭐 중도 하나 이런 어떤 그림보다는 일강의 다수가 다 도전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선택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사실 않고요. 예. 나머지 4명의 도전자 중에서는 누가 제일 좋을까는 이재정 후보가 가장 각을 세울 수 있는 그 후보가 제일 유리하겠죠. 그런 이제 정책을 통해서 고르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육감 5인 대표 공약 간단하게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재정 후보랑 송주명 후보, 배종수 후보 이 세 분은 사실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공약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네. 네, 차이가 나는 것은 이재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4.16 교육체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특목고나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거랑 네. 수능을 폐지하겠다. 이런 거랑 또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인하하겠다라고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해서 4.16 교육체제라고 하는 걸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사실 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송지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 네. 그리고 혁신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배종수 후보 같은 경우는 미래 혁신교육하겠다. 더불어 희망교육하겠다. 특히 수능평가를 개편하겠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후보가 이제 진보와 또 진보적인 중도. 후보로 분류가 지금 되고 보면은 있죠. 송주명 후보가 가장 그러니까 더 진보적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사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이재정 후보, 배종수 후보의 스펙트럼들이 이렇게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매규 후보와 김현보 후보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주요 공약은 어떤 거죠? 이매규 후보는 이제 국회의원도 하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정책에 좀 강점이 있는 분이죠. 이번에 좀 이 학교 폭력 제로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할 때도 상당히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제시를 해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일반고를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는 방식도 그때 아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매규 후보의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고요. 김현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시세끼 무상급식인데 보수 후보가 무상급식을 얘기하니까 참 그것도 삼시세끼를 삼시세끼를 참 상당히 학교에서 다 먹고 자고 하는 객세죠. 그렇죠. 예.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약을 제시하고 또 병원 학교를 조성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장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업도 들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다 못하니까 장기간 결석을 하니까 그거를 이번에 막기 위해서 병원 학교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예. 나름대로 이것도 유권자분들이 우리 지금 교육 현장에서 어떤 것이 맞을까 한번 따져볼 대목입니다. 일단 병원에서는 병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데 예. 학교가 같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갔다가 또 학교도 가 아, 있다가 그러니까 병부터 고쳐야 되는 게 뭔지 아닐까요? 공부를 건강이? 할 수 있는 환자도 있으니까. 예. 이 진행자께서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하시나 봐요. 저는 뭐 병원에서까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아이가 아프다면은 진짜 정말 편안하게 일단 온갖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게 해주고 그 말이 싶을 것 맞는데 같아요. 그 말씀이 예. 맞는데 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노는 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게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고 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 적응이 힘들고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왕이면은 취업도 하고 아니 또 그거는 남은 시간에 또 공부도 그 더 담임 해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몫이지 그걸 전체적으로 학교를 만들어서 아니 병원 해결을 학교로 한다. 그걸 허가를 받아야 예. 출석과 결석이 따로 구분이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교육감도 3파전입니다. 그런데 인천 인물 분석 먼저 해볼까요? 예. 네, 우선 고성의 후보가 있죠. 66세고요. 득신장학재단 이사장인데 교육청에서 공무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임명을 했고요. 고성희 후보고. 또 고성희 후보는 이제 좀 보수 진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최순자 후보가 있습니다. 역시 보수 성향이고요. 인하대학교 총장을 역임을 하셨죠. 또 화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한국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예. 저명한 분이고요. 또 도성훈 후보가 있습니다. 이제 진보 성향인데 전교조 인천 지부장 출신입니다. 예. 그 유명한 전교조 출신이고요. 참교육 장학사업회 상임 이사를 지냈던 진보 성향의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지금 교육감만 됐다 하면은 뭐 잡혀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네, 정도로 뭐 나근영 전 교육감 뇌물수수죄 있었고 또 이청용 교육감도 뇌물수수 혐의로 그렇죠. 지금 구속돼 있죠. 예.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도 그러냐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컸거든요. 예. 이청년 교육감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인천에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가 뭉쳐가지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0수억 원의 뇌물 혐의로 지금 1년 6개월 6년입니까? 예, 6년을 지금 받았다 그러네요. 예. 이 정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 교육감 똘똘 뭉쳐 밀어줬더니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비판이 많아서 아마 이번 인천의 교육감을 생각해도 다소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후보가 전부 다 제가 되면은 청렴 인천 교육을 책임지겠다. 이런 어떤 공약으로 시민들의 이 표심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각자 그 차별화된 공약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러니까 도성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교육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국 최초로 무상교육 실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까 그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송주명 후보가 얘기한 것하고 사실 같습니다. 비슷하죠. 맥락이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맞춤형 균형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요. 고성희 후보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 점심, 저녁을 무상으로 주겠다. 그리고 또 공교육 부담을 제로화하겠다.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순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겠다. 교과서랑 교복 같은 거를 구입할 때 좀 돈을 조금 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더 중요한 공약이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이랑 다문화 그 사람들이랑 세터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가지고 예. 그들에 대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들까지 살펴봤는데 자, 교육감 선거의 경우는 정당도 표시가 안 되고 기호도 없어요. 그래서 용지에는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교육감 후보들 다 일일이 이름을 외우고 공약들을 다 숙지를 해야만 비교를 하고 뭐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 거죠? 이 대목은 이제 교육의 수장은 정치권으로부터 좀 독립된 그리고 탈정치를 위해서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라고 예. 하는 법률안이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정당 공천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 보세요. 네. 그 투표 용지가 선거구마다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각 구마다 가나다 순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돌려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맨 앞에 있으면 1번이 되잖아요. 예. 여기서 1번이고 딴 데 가면 2번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저기서 3번도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순환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순환 배열. 기호가 있으면은 정당 기호 똑같으니까 그걸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이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야말로 기호와는 무관한 정당과는 무관한 그런 대표적인 선거가 교육감 선거다. 뭐 정치적인 어떤 이 충지파를 위해서 예. 짜낸 하나의 어떤 그 대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저기 되겠습니다. 형태가 알겠습니다. A부터 E까지 5가지 형태로 나오죠. 선거 예. 그 투표용지 자체가 예, 그리고 예. 가로로 배열돼 있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감 후보를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짚어봐라 하는 점을
일단은 학부형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제 네. 평론가 입장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교육감이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이름 있는 쓰면 딱 찍고 오는 그런 형식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감이 내세우는 그 공약이라고 하는 게 현실 가능한 것인지 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약인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교육만이 대한민국의 저는 미래라고 봅니다. 네. 교육만. 지금은 이 교육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네. 그러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교육감이거든요. 예. 그럼 그 교육감의 깊이를 보시라. 예. 그냥 돈 가지고 퍼주는 예. 이런 교육감은요, 교육을 망칩니다. 맞습니다. 교육의 작은 정책 하나에 얼마만큼 교육 철학이 있는가를 보시고 제대로 된 철학이 있는 교육감을 뽑아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덧붙이자면 우리의 눈으로만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요. 미래를 봐야 됩니다. 지금 결국 미래를 살아야 되는 아이들의 교육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살아온 것 같고 판단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 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